오늘은 뇌전증 또는 전간이라고 하죠. 또는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epilepsy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치료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백과사전을 보게 되면요. 뇌전증이죠. 그래서 뇌전증은 뇌신경세포에 생긴 돌발적인 기능 이상 때문에 정신기능이나 의식상태, 감각, 운동기능의 장애가 돌발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질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뇌전증에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며 팔다리가 떨리는 것과 같이 전신적인 경련이 일어나는 대발작, 순간적으로 의식만 잃는 소발작, 몸의 일부분에만 운동 및 감각기능 이상이 생기는 병소발작과 그 밖에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기억 이상, 착각, 환각, 기분 등의 변화를 나타내는 뇌전증이 있다. 뇌전증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질환은 아니고 뇌신경세포가 지나치게 흥분된 상태에서 생기는 하나의 복합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뇌발작이나 경련성 질환은 뇌전증과 같은 뜻이다. 뇌전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0.5% 정도이며 여성보다 남성에게 조금 더 많고 전체 환자 가운데 70% 이상은 20세 이전에 첫 발작이 생긴다. 20세 이전에 첫 발작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 백신의 영향을 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방에서는 항상 실수하는 것이 뇌가 하나의 독립된 장부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 들어가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진단과 치료는 보나마나 없죠. 진단 방법 자체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현상을 파악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지 그것으로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도 설명되었듯이 발작이 여러 번 반복해서 생긴 사람은 뇌전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의식변화, 불수의적 운동과 같은 임상-양상에 근거하여 진단한다. 그러니까 정도가 심하면은 뇌전증이라고 할 수 있고 좀 약하면 뇌전증이라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진단 방법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만큼 참 안타까울 정도의 수준입니다. 양형학이. 이때 치료가 가능한 원인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하며 당연히 없죠. 원인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병력도 글쎄요. 이학적 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 그 밖에 필요한 임상검사를 해야 하고 때로는 두개골 엑스선 촬영, 혈액 및 뇌척수액 검사 등도 해야 된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뇌종양, 감염질환, 대사, 내분비 이상, 뇌손상 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이죠. 뇌전증을 유발하는 뇌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은 이거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병소가 한 부위에 국한되어 있으며 수술적으로 접근 가능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환자에게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한 방법이죠. 실제 성공률도 제로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 환자에게서 뇌 손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건 자기네들의 생각입니다. 왜요? 우리 몸은 상상을 초월하는 자기 치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는 약을 사용하여 발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증상을 경감시키려고 노력을 한 따름이죠. 절대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항경련제를 투여하는 것인데 현재 약 20여 종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체 항경련제는 발작이 없어진 후에도 몇 년간 더 복용해야 한다. 항경련제가 효과를 본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냐면 간과 직결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간이 근육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벌써 답이 나옵니다. 치료 방법 자체가 사실은. 또 한방 쪽에서 얘기를 하는 전간이죠. 이건. 전, 간증, 간, 간질, 천질, 질환병, 뇌전증 이렇게도 불리기도 한다는 얘기죠. 심한 놀람, 음식, 풍화, 그리고 선천적인 요인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선천적은 거의 드물입니다. 사실은 백신에 의한 손상이라고 봐야죠. 때로는 경풍이나 가벼운 중풍이죠. 정신적인 원인에서 오는 신경성 질환 또는 정신병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것으로 간질을 뜻함. 어쨌든 간에 전간이든 뇌전증이든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봤을 때는 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간을 치료하면 치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정통삼 오행침구 학회에서 보게 되면요. 이것은 지금 화면 글자를 키우기 위해서 그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는 상태의 화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메뉴가 되고요. 그래서 정통사암침을 누르고 사암 오행침구 총론을 누르게 되면은 임상사례가 있죠. 제 아버지께서 쓰신 사암 오행침구 총론의 뒤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께서 그 치료 사례가 나오는 거죠. 여기도 보면 간질이 하나 있죠. 남자가 12살 해서 쭉 내용이 나옵니다. 3년 전 자전거를 타다가 높은 곳에서부터 떨어진 후부터 3, 4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사지를 경련하면서 인사불성이 되었다가 깨어나서 약 일주일 후에 회복되고 하기를 3년여. 사람들은 간질병이라고 말하였다. 어느 날 병증이 발작하여 종로 모 병원에 입원, 4시간 치료하다가 파상적으로 밀어닥치는 심한 경련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퇴원하여 외조부의 한의원에 입원하였다. 우황청심환을 먹이고 외조모는 부적을 태운제를 물에 타먹였으나 약 10분마다 파상적으로 오는 경련은 멈추지 않았다. 심한 경련이 발작할 때마다 부모, 외조부모 4명이 팔다리를 하나씩 붙잡고 울고만 있었다. 그러면서 약 2시간이 지난 후 마침내 한의사는 나에게 사관을 좀 터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그 한의사가 제 아버지한테, 면허가 없던 아버지한테 사관을 터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물론 그 한의사도 사관을 틀 수는 있었겠지요. 그렇지만은 자기 손자다 보니까 차마 그걸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건대 머리의 열이 심한 것은 조경명 위경과 족태양 방광경의 양실증이다. 고로 위경의 화혈인 해계와 방광경의 화혈인 골린을 강사하였더니 즉시로 요동하던 사지가 힘이 빠지면서 잠에 들었다. 그때가 오후 5시였는데 밤새 발작 없이 잘 잤다고 한다. 그 후 10년 경과하였으나 단 한 번도 재발을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완치를 했다는 얘기죠. 단 한 번에. 그래도 한의사는 또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우황청심환을 먹여서 나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외조모는 부적을 태워 먹여서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는 사암침을 맞았기 때문에 나았을 것이라고 확실한다. 왜냐하면은 치료 중에 점점 힘이 빠지다가 치료가 끝난 직후 약 10분 후에 잠이 들었기 때문이다. 예. 부모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하나의 업계의 참 부끄러운 사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필lep시 즉 뇌전증을 치료하는 이제 양방의 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보게 되면 이제 브랜드 네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한 약 20몇 가지가 있네요. 여기 보게 되면 레리카라고 또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술을 먹으면 큰일 난다는 뜻입니다. 절대 금해야 된다는 약이죠. 모든 약들이, 화학물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쪽에도 마찬가지 있다는 얘기는 한 5, 60가지가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불치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약이 제일 많이 유명한 약이죠. 이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리뷰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은 10점 만점에 10점을 줬고 이 사람은 10점 만점에 1점을 줬죠. 케프라라고 하는 약은 굉장히 나한테는 맞지 않는 약이로 생각이 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기분이 바뀐다는 얘기죠.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식으로요. 나빴다가 좋았다고 하고. 그래서 도저히 스스로가 통제를 못했던 뜻입니다. 내 생각에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화학물질을 복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모두를 이제 증오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또 분노 조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다. 그 다음에 2012년에 수술까지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태가 조금 나아졌으나 아직도 다른 약을 화학물질을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의료용 대마초 면허를 가져야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마초가 오히려 양의들이 처방한 화학물질보다 더 좋다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1점이 나와있죠. 10점 만점에. 어쨌든 간에 이 약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뇌전증 자체가 간의 건강하지 못함에 따라서 생긴 것인데, 그것을 간을 해치는 화학물질을 복용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이것은 이제 안타이 컨벌선트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경련을 못하게 하는 그런 화학물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쭉 배게 되면은 이 약을 먹기 전에는 신장에 관련된 질환이 있거나 또는 신장 투석을 하고 있거나 또는 감정이 변화하거나 수시로 또는 우울증이 있거나 또는 정신 이상 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자살 충동이나 또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약이죠. 근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화학물질은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과 관련돼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 수백 가지가 있죠. 그런데 환자들은 그 자각 증상이 없는 걸로 착각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신장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손상을 더 쉽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작용을 보게 되면요, 공격적으로 되거나 화가 난다는 거죠. 분노는 간이 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뭐 갑자기 운다든가,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문제가 많죠. 여기 이제 관절통도 생기는 거고, 식욕부진이 되고, 우울증 생기고, 근육통, 그다음에 소변 분리 또는 소변 보면서 통증이 생기고, 레스트레스는 이제 경련 같은 것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떨린다고, 이것도 떨린다는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결국은 간이 건강하지 못해서 생긴 뇌전증을 간을 망가뜨려서 더 심하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양방 한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 가서 이 약이 화학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이런 약들, 그러니까 화학물질들이 부작용이 돼서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참 안타깝죠. 사실은 미국에서도 양의사들이 처방을 하면서 이 부작용 같은 거에 대해서 전혀 별로 얘기를 안 하죠. 여기 보시죠. 한 번씩 먹었습니다. 그러나 약이 부족해지죠. 에고 제가 한간하지만 바쁠수록 슬로우다운 뭐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제약업자들이 얼마나 얘기를 하고 있는지요. 알 필요가 없고, 여기 보시죠. 자살행동과 자살행동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경정신과적 이상반응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상반응, 여기 보면 참 무서운 내용이 많습니다.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인 변화를 보인다. 그렇죠. 간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죠. 신경정신과적 이상반응 이런 식으로 좀 나오죠. 1차성 전신 강직, 강직이라는 얘기는 근육이 강직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간이 망가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씩 말씀을 드렸겠지만 가끔 연예인들이 자살을 기도를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그러한 사례들은 이러한 화학물질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결과가 초래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양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오리발을 내밀고 조사하는 검시관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하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뇌전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 백신이라든가 또는 해로운 음식을 피해야 되고 이제 채식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간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대장 정격에 해계, 연곡, 행간 이렇게 살을 하게 되면은 뭐 쉽게 치료가 되어야 되는 질병입니다. 늦어도 뭐 한 달 이내로는 치료가 되어야 되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러한 치료 방법을 계속해서 제 동영상을 올리면서 모든 것을 제가 다 치료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치료 방법이 올바르게 되면은 어떤 환자든 낫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갖고 이 치료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이 치료 방법 자체가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설명되는 특정 질병에 관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또 환자가 갖고 있는 다른 질환도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당연히 치료 방법도 바뀌어줘야 되고 또 환자가 얼마나 심한지 또는 경미한지 그 환자의 병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치료 방법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자유자재로 치료 방법을 바뀌어줘야죠. 그리고 정통사암 오행침구학회에서만이 가르치고 있는 김형관 봉사법을 모르게 되면 큰 효과를 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